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바로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인데요. 쇼핑몰이나 백화점, 카페, 베이커리에서도 결제를 하면 일정 비율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와 동시에 결제하는 카드 포인트도 쌓이는데요. 그런데 혹시 세금도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데요. 오늘은 이 세금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포인트 적립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에도 포인트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개념부터 좀 정확히 짚어보죠. 세금 포인트라는 건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납부의 규모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또 그 포인트별로 납세 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납세 담보 면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지만 개인과 회사의 사정상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일정 기간 세금을 미룰 수 있는데요. 미루는 대신에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납세 담보물이고요. 세금 포인트를 담보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 포인트 활용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활용 방법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세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가 이 세금인데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세금은 크게 나누자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국세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지방세인데요. 세금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것은 바로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값의 10%를 나라에 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권장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내면서도 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세 외에 또 어떤 세금이 더 있습니까? 네, 다음은 소득세로 돈을 버는 생산 활동을 할 경우에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상속세나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하게 돈을 물려주는 행위나 주는 행위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게끔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집을 팔아 이익을 봤을 때도 정해진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포인트가 쌓이는 건 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인 거죠. 네, 소득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이 사업을 해서 번 사업소득, 근로자로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꼭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아니어도 포함되는데요. 연금을 받아 올린 연금소득, 그리고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본 양도소득 등도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네, 그 소득세로 낸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건데 이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네,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세목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고요.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원천 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네, 기간도 궁금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낸 세금에서 포인트가 부여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얼만큼이 쌓이는 건지 다 궁금하거든요. 네, 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점은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고요. 개인은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이 그리고 고지 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2012년 이후 연도부터 신고와 잦은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되고 있는데 개인과 다르게 고지부는 제외됩니다. 네, 이 개인과 법인마다 부여되는 포인트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두시고요. 혹시나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누적 관리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보통 포인트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처럼 세금 포인트도 소멸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은요, 최근 5년 동안 부여되고 6년 이전 납부 실적은 소멸되는데요. 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누적 부여되는 한편 소멸 제도는 없습니다. 법인에 비해 내는 세금이 적은 만큼 포인트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세금 포인트는 소멸되지는 않고요. 단 법인의 경우에는 6년 동안 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그렇다면 소멸이 되기 전에 잘 활용하면 좋겠죠. 활용법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포인트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적립돼 있는 세금 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그리고 납세 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어렵네요. 용어부터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징수유예라는 건 어떤 제도입니까? 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금 납부를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납세자에게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징수를 일정 기간 늦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지는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금 마련에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징수를 좀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로 갑자기 양도세 등을 내야 하는데 내 돈이 부족한 경우 포인트가 100점이 있으면 1,000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한 날의 다음 달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하고요. 6개월 초과 시에는 5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징수 유예를 한 경우에는 체납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징수유예와 또 비슷한 개념 같은데 납부기한 연장은 뭐죠? 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때도 정당하게 인정되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할 때, 그리고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자신이 가진 세금 포인트로 세금의 납부 기한을 좀 미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원래 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해진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선출한 세계 가산에 징수하게 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 세금이란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또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사정상 이렇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높은 가산금을 내실 게 아니고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금 포인트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세금 포인트 이거는 얼마나 되는지 그 조회는 어디서 또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세금 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세무사 민원실 방문 시에는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국번 없이 전화 126번을 누른 후에 3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로 연결돼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 포인트가 얼마만큼인지 조회를 한 후에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때 있어서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때는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정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에 대한 납세 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충족해야 하는 그 네 가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공통적으로 먼저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요. 개인의 경우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은 최근 2년간 체납 발생 사실이 없으며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포인트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도 혹시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 체납액이 없으면 일단 세금 포인트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납세 유예 기간은 최장 9개월로 연간 5억 원 한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 포인트가 50점이 있는 개인 납세자라면 이를 활용해 5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포인트가 많아야지 꼭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개인은 1점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지만 국세청이 올해 3월 2일부터 납세 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인은 사용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소액 세금 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법인 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와,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완화해서 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납세자들이 확 늘었겠는데요? 네, 세금 포인트가 50점 미만인 약 2,200만 명의 개인 납세자와 세금 포인트 500점 이상 1,0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1만 5천여 법인 납세자가 3월부터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 포인트가 어떤 제도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남질 않아요. 설명은 되게 쉽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활용 예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만약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제가 매출 대금 회수 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당장 700만 원이라는 세금 납부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 원으로 세금 포인트가 45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45점의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야 할 세금을 좀 더 미룰 수 있는 거죠? 네, 납부세액 중 일부인 25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45점을 사용해서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거죠. 1점당 세액 10만 원에 대한 납세 담보 면제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카드사라든지 통신사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이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곳들은 모두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세금 포인트도 현금처럼 세금을 또 납부하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참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같은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 가산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산금을 내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시간을 버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이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소득세는 필수로 내야 하는데요. 그동안 쌓인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 포인트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시간 관계상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정보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